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다들 지난 심화과정 첫 번째 강의는 잘 수강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기본과정이나 입문과정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새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수강하시고 나면 많은 수준 높은 지식들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번째 강의서부터는 그래도 기본과정 때처럼 조금은 익숙하신 방식대로 프로젝트 탐구 그리고 실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강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시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셔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실습을 통과하시고 심화과정 수료에도 정말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강의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구간 정제입니다. 영상 요약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탐구 첫 번째가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서 기본 과정에서는 CCTV, 그 다음에 뭐 차선이나 횡단보도를 라벨링하는 그리고 스포츠 자세 이런 식으로 각 기법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고 실습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심화 과정도 동일하게 프로젝트 탐구로 진행이 되고 가장 먼저는 영상 구간 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실습들,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와는 좀 다르게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작 도구 자체도 좀 차이가 있겠고, 라벨링 할 때 참고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의 중요도,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형식,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작 도구 구성 살펴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도구 열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를 활용해 보셨기 때문에 작업 목록 누르고 시작하기 누르면 되지 이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이드라인 보기 누르셔서 가이드라인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들어오셔서 실습을 참여하시는 것이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습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성을 알아보면 저희 이제 기본 과정에서 실제 실습 때 활용하신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요. 다만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상단바에 있는 편집 모드, 그 다음에 라벨 정보를 저장하고 보류하고 제출하고 이런 기능들은 동일하게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툴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 폴리곤, 폴리라인, 키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 기법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었다면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툴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데이터 중에서도 영상 구간 분류 같은 경우는 구간 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운딩 박스나 키포인트, 폴리곤, 폴리라인이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툴바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제외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구간 정제 저작도구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겠고요. 단축키나 설정은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보였던 위치에 이제는 영상이 보인다, 그 차이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아래에 있는 프레임바 그 다음에 재생 컨트롤 영역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단어, 사실은 이 영상 구간 정제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결국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의 영상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프레임이라는 이미지의 단위,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구간 정제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프레임을 실제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표시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는 재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패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때처럼 어노테이션이라던가 혹은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패널 등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구간 정제 방법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 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레임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쪽,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보시면 현재 총 프레임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 프레임은 영상을 이루는 전체 이미지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fp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현재 총 프레임이 6238개고 24fps라고 되어 있는데 24fps가 의미하는 것은 영상이라는 건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0초짜리 영상이라고 하면 1초에 24개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영상이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초라는 거는 1초에 24장씩 24 곱하기 30개 이 총 이미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된다는 뜻이죠. 어떤 부분인지 이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번 이미지부터 여기 이제 요 기준으로 따지면 6238번째 이미지까지 이 6238개의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가 24개가 1초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영상이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영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영상을 이루는 이미지의 단위이고 구간을 어노테이션 할 때는 이 영상을 초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 단위로 그래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그 이미지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말 정교한 구간을 라벨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간 어노테이션 할 때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영상의 몇 초부터 몇 초, 단순히 이게 아니라 프레임, 이미지를 기준으로 몇 번째 이미지부터 몇 번째 이미지까지 이렇게 좀 정교하게 라벨링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바가 중요하고요. 아래쪽에는 어쨌든 영상이기 때문에 재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10초 앞뒤 전후로 간다거나 아니면 재생 속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재생하고 멈추는 기능은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흔히들 사용하듯이 할 수 있겠고요. 재생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서 재생 일시정지 멈추기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저기서 중요한 거는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프레임인데요. 프레임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 24개로 나누는 거 24fps라는 개념은 이제 초당 24개의 이미지로 구성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모든 영상이 24fps인 것은 아닙니다. 영상마다 fps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은 초당 60fps면 그만큼 똑같이 30초짜리 영상이어도 초당 60fps인 영상이 프레임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을 지정할 때 프레임을 기준으로 시작 프레임과 끝점 프레임을 지정해서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혹은 영상마다 초당 프레임 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이동하는 것이 결국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간을 정제할 때 이 프레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영상 구간 정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이동하는 것은 방향키로도 가능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저 1부터 7이 각 이미지의 순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을 클릭하면 7번째 이미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그 프레임 영역 위에서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뒤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올리면 앞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휠을 사용하고요. 재생 컨트롤을 사용해서 10초 전후, 1초 전후로 프레임을 이동하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제일 처음, 제일 끝 그러니까 이것은 구간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이 영상을 이루는 전체 프레임을 기준으로 첫 번째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버튼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재생 진행 표시줄 저희가 흔히 영상 왔다 갔다 할 때 드래그해서 저 점을 옮기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프레임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번호를 입력해서 이동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구간을 정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123번째 구간,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시작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간 어노테이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지정하게 됩니다. 시작점에 지정을 하면은 123번째가 하나의 시작점 프레임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 프레임 643번째에 가서 끝점을 누르면 128번부터 643번째 이 전체가 하나의 구간으로 태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간이 설정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 그 프레임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구간이 지정된 프레임들은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제대로 정제되었는지는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구간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게 원하는 대로 구간이 잘 정제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구간 정제가 끝나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 클래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뭐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제할 때는 그 구간을 이제 취소하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때는 ESC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구간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 나눈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스페이스 키 또는 재생 컨트롤 영역의 재생 일시 정지 버튼 등으로 영상을 재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영상을 초당 일정 수의 장면, 이미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보드의 좌우 화살표 키, 프레임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휠, 재생 컨트롤, 재생 진행 표시줄, 드래그, 프레임 번호 입력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동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6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영상 구간 정제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기법과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간을 찾아서 시작 프레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끝 프레임을 지정해서 구간을 먼저 만들고요. 이 구간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어노테이션 하면서 라벨링을 진행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학습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네, 참고 자료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로 이제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앞서서 영상 요약, 구간 정제 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과연 기본 과정에서 보았던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가이드라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라벨링 가이드라인 탐구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기본 과정 때와 동일하게 본 교육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모든 영상 데이터의 라벨링이 이 가이드라인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숙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메이커 실습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작업 목록 누르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보기 먼저 확인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문서를 열어서 기준이나 사례 등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벨링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조건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 구간 정제, 클래스 설정, 작업 제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한 가지씩 그 단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 확인입니다. 조건 확인은 영상의 번호와 구간의 정제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의 번호, 그 다음에 구간 정제의 조건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CCTV 영상 데이터 라벨링을 할 때도 이 객체들은 어떠한 종류들의 객체 등이 있을 것이고 각 객체들의 기준은 어떠한지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기준, 동일한 기준을 살펴보았었잖아요.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번호마다 찾아야 되는 구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즉 영상의 번호에 따른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안에 보시면 영상 번호마다 이 영상 내에서 어떤 구간을 찾아야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보기 위해서는 영상 번호를 잘 찾는 것이 이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 그리고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구간, 이 2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구간을 정제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맞게 프레임 시작과 끝을 찾아서 구간을 정제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생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래스를 설정할 때는 이 구간이 어떠한 클래스인지 잘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모두 끝나신 다음에는 알맞게 작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단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정의, 저희가 앞서서 이미지 때는 사실은 각각의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고 복잡한 경우도 있었고 좀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사실 이 영상 요약, 구간 정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머리를 잘 해야 된다거나 외워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구간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 영상에서 내가 어느 구간을 찾아야 하는지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 보시면 1번 영상은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 그리고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영상에서는 사과에 밀가루를 묻히는 구간, 과일과 야채에 마요네즈를 섞는 구간, 후라이팬에 식빵을 굽는 구간, 저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단계가 있는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되는 그러한 영상들이 대부분 구간 정제나 클래스 정의에 많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영상 보시면 대부분 그렇죠. 어떤 뭐 특정한 단계가 있거나 혹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만드는 각각의 단계별 구간,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재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5번도 요리를 하는 것 같네요. 요리에 대한 구간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각각의 구간 등이 또 존재를 하고요. 7번, 8번, 9번 같은 경우도 또 요리에 관련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계가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혹은 뭐 이제 그걸 어떻게 장식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각각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겠고요. 11번은 다시 한번 또 고양이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상마다 구간 정보들,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정보들을 잘 파악하셔서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상의 번호, 그러니까 영상마다 내가 라벨링을 해야 되는 구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10번이고 뭐가 11번 영상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작업이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할당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1번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상은 아래쪽에 있을수록 1번 영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1개의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1번 영상은 1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에 가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게 1번 영상이 아니라 2번 영상이겠고요. 2페이지에 넘어가야 1번 영상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보실 때 1번 영상이 강아지가 밥을 먹고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영상을 틀었더니 갑자기 사과를 밀가루에 묻히고 있다. 이러면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1번이 아니라 2번인가? 아니면 2번이 아니라 1번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1번 영상이 강아지가 밥을 먹고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하필 또 11번 영상이 고양이가 나오다 보니까 11번 영상 하시면서 이거 1번이겠구나 하고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을 찾으시면 잘못 라벨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영상이 가장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실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한 번에 할당되고 1번 영상은 제일 아래쪽, 특히 2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벨링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제 조건이 시작하는 시점을 구간의 시작점, 끝나는 지점을 끝점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구간은 유일한 구간으로 라벨링한다.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제 조건은 구간 정보가 시작하는 시점, 구간 시작점을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끝점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이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을 찾아야 되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 이미지, 그 씬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밥그릇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밥을 먹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간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그 시작되는 시작점을 잘 이미지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끝날 때는 밥을 먹고 얼굴을 떼는 시점, 이미지가 초당 그러니까 1초에 24개의 이미지가 프레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들도 다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얼굴을 드는 시점, 딱 그때까지가 끝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정지할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 구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구간은 유일한 구간이다. 즉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여기서도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밥을 먹어. 그래서 두 개가 돼. 그게 아니라요. 구간은 반드시 유일한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실습 프로젝트 탐구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구간이 유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구간 정보를 가진 구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이해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면 영상 요약 구간 정제 프로젝트는 그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라벨링할 구간은 영상마다 다르므로 영상의 번호와 그리고 각 영상마다 명시되어 있는 구간 정제 라벨링 클래스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조건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 시점을 정교하게 잘 찾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끝나는 시점도 끝점으로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은 유일하기 때문에 구간 정보가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위치의 구간 정보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실습 프로젝트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 요약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실제 실습으로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 관련돼서 참고 자료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보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젝트 라벨링 방법을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 시연을 가지고 기본 과정과 동일하게 제가 어떤 작업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같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시연 때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구간을 찾는 것들, 그리고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간을 확인하고, 클래스 구간 정보를 설정하고, 구간을 선택을 해제하는 것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정의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강아지가 밥을 먹고 또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들 볼 거고요. 2번에서는 사과에 밀가루를 묻히는 거, 과일과 야채에 마요네즈를 섞는 거,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식빵을 굽는 거,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시연 영상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나면은 팝업 창이 뜨겠죠. 그래서 기본 과정과 동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작업 목록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저렇게 팝업이 생기고요. 이 단계만 되더라도 영상들이 저렇게 할당 라벨 보시면 다 한 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목록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저렇게 1번 영상은 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 영상부터 잘 확인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보시면 영상 이렇게 툴 보시면 이제 이미지 라벨링 했던 툴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아래쪽에 저렇게 재생 버튼이 있죠. 그래서 모든 영상을 천천히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뭐 2배속으로, 네, 2배속으로 그렇게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구간이 바로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게 밥을 먹는 구간인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 집중해서 영상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보다 작업자분들이 더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보다는 지루하지 않고 또 라벨링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을 하실 때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고,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부터 먹었는지를 천천히 프레임을 지금 보시면 프레임 바에서 스크롤을 하면서 찾고 있죠. 그래서 어느 장면, 몇 번째 장면부터 밥 먹는 게 나오는지를 찾고 시작점이라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보면서 어디까지 먹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면서, 네, 밥을 언제까지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만 먹는 것 같지만 또 이어서 먹죠. 구간은 모든 구간 정보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밥그릇에서 아예 고개를 떼잖아요. 언제 떼는지를 저렇게 프레임을 찾는 거예요. 한 프레임을 찾아서 끝점으로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를 지정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밥을 먹는 구간이다 라벨링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달아서 지금 고양이가 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저런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가지고 놀았는지 다시 돌아가서, 네, 프레임 단위로 아직 장난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한 요 정도에서 시작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노는 거를 보면 되는데, 영상 요약 구간 정제가 간혹 되게 이제 편집된 영상들은 쉬운 경우가 대부분 그 구간이 화면이 전환되는 시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싹 바뀌어서 고양이가 나온다. 그럼 거기가 시작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순간 이동하듯이 화면이 딱 편집으로 전환은 됐지만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구간 정제는 지속이 되겠고요. 하나의 구간으로 보시면, 네,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되고, 보시면 갑자기 좀 다른 화면으로 싹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장난감이 나오고 이 화면으로 전환되기 직전이 끝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구간이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구간이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시면 됩니다. 라벨링이 끝나신 다음에는 아래쪽에 어노테이션 한 부분에 이렇게 샵 1, 샵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뜨면 클릭하시면 해당 구간에 대한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지한 구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구간 정보가 잘 담겨 있나를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또 고양이가 신나게 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정확하게 됐는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 정제 프레임을 앞뒤로 또 보시면서 잘 되었는지를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사과를 밀가루에 묻히는 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시연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하지만 반드시 하나 영상 끝나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에 카테고리 가이드라인 가셔서 다시 한번 어떤 클래스를 해야 되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사과를 밀가루에 묻히는 부분 나왔죠. 그래서 저기 시작점 다시 클릭한 다음에 어디까지 묻히는지를 또 이제 잘 찾아야 되겠죠. 이게 간혹 영상 요약 라벨링 프로젝트는 저렇게 어떤 요리하는 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면 되게 배가 고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라벨러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딱 밀가루 묻히는 게 끝나는 시점을 또 찾았죠. 이렇게 다음 화면 전환되기 직전까지 네, 끝점 해주시고 사과를 밀가루에 묻히는 구간 네, 라벨링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야 될 구간이 네, 지켜보면 이런 사과 도넛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 네, 하나의 요리가 끝나고 나면 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구간은 가이드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요네즈의 재료들을 묻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부터 마요네즈를 묻힐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보시면 이제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고 네,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주잖아요. 이럴 때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마요네즈를 넣었는지 저 프레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네, 흰자를 썰고 화면 전환되면서 네,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주는 구간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 시작점 클릭하고 다시 이제 영상을 재생해서 어디까지 섞는 단계가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보시면 저렇게 저걸 이제 사라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과제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네, 저렇게 마요네즈로 버무려서 끝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보통 화면 전환이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마요네즈에 묻히는 구간이지 뭐 뿌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직전까지를 끝점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영상이고 이게 어떠에 묻히는 건지 보시면 클래스가 단순히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영상인지를 먼저 고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몇 번 영상인지를 아래쪽부터 잘 확인해 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 사과를 이렇게 시럽을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네, 센 불에 사과를 졸이고요. 네, 그래서 구간을 내가 어떤 구간을 찾아야 되는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때까지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죠. 프라이팬에 식빵을 굽는 구간. 그래서 버터가 아니라 식빵을 굽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딱 여기까지 바뀌는 구간을 찾아서 구간 어노테이션 시작점 누르시고 다시 이제 끝점을 찾아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네, 계속해서 식빵을 굽고 있고 네, 꺼냈죠. 어느 순간. 그래서 식빵이 후라이팬에 올려져 있는 구간까지 그 순서를 이미지를 찾아서 끝점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이번 영상의 마지막 식빵을 굽는 구간 이렇게 라벨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라벨링한 것들 살펴보시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라벨링이 잘 되었는지 네, 그렇죠. 지금 화면이 전환되는 구간들이 저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간혹 화면 전환 없이 연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요 두 가지 앞서서 사과를 밀가루에 묻히거나 과일을 이렇게 버무리는 거 말고 식빵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굽는 경우가 버터가 있다 갑자기 식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구간 찾기에 굉장히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제출 잘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상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 쓰이는 모든 영상들은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비식별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이거 문제 있는 데이터다 아니면 이거 저작권 있는 영상 함부로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사전에 다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로 한 데이터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문제가 없음을 알고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아니고 어떠한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사실은 제가 뭐 앞서 기본 과정의 실습 때처럼 많은 걸 설명드릴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다 보는 게 오히려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세 번째 영상은 그냥 생략을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구간 정제 네 번째로는 이제는 저희가 앞서서 실습에 대해서는 시연 영상들을 보았는데요. 네 번째에는 그러면 이 라벨링을 수정하는 위한 잘못된 구간 정제,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나 코멘트가 나왔을 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 수정 방법을 이해하는 게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내가 잘못된 라벨링을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시연을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수정 실습 시연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시연을 할 때는 앞서서 살펴본 3개 영상 말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을 가지고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클래스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영상이 나올지 좀 예상해 볼까요? 먼저는 올리브 오일을 3큰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넣는 구간, 그리고 크래커가 뭔지 다 이제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제가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모난 형태의 과자가 있고 그 위에 재료들을 올리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으로 재료를 돌돌 마는 구간, 프라이팬에 삶은 삼겹살을 또 굽는 구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은 밀가루를 체에 거르는 구간, 반죽을 비닐로 덮는 구간, 그 다음에 생크림통에 우유를 붓는 구간, 그 다음에 케이크 위에 시럽을 바르는 구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각각의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바로 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벨링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벨링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수정 실습이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라벨링을 일부러 틀리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라는 것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중간에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올리브유 3큰술 넣는 구간 지금 시작점을 찾았죠. 그래서 3큰술을 넣고, 네,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저 영상에 있는 자막이지 작업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혼돈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3큰술 넣는 구간, 네, 클래스 태깅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클래스를 찾아서 계속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습 샐러드를 다 만들었고, 보시면 이제 크래커 나왔었죠. 그러면 크래커의 재료를 올리는 구간인데, 자, 크래커 위에 지금 그렇죠. 좀 토마토를 얻는 구간을 먼저 찾네요. 자, 네.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래커 위에 구간을 재료들을 올리는 구간인데 토마토를 얻는 구간부터 지금 찾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연출에 가깝겠죠. 일부러 이제 틀리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사실은 영상 요약에서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렴풋이 내가 어떤 구간을 찾아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냥 기억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왜곡돼서 구간을 기억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그런 케이스로 보여지는데 한번 나중에 어떻게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볼까요? 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그렇죠, 베이컨 위에 재료들을 올리고 돌돌 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이컨 위에 딱 올리기 시작하는 그 구간을 찾고 팽이버섯과 무순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바짝 말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돌돌 마는 구간을 찾았으니까 계속 끝점이 어디인지 또 살펴보고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다 넘어갔죠. 구간이 이제 하나가 다 완성되고 갑자기 화면 전환이 돼서 또 여러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지점을 끝점으로 잘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영상이고, 네, 베이컨으로 재료들을 돌돌 마는 구간이다, 이렇게 라벨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걸 제출하는 단계까지. 지금 뭐 이제 다음 단계, 네, 이게 깐풍기죠. 깐풍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구간이 이거죠. 삼겹살을 삶고 얘를 후라이팬에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물기 건져내는 거고, 여기네요. 삼겹살을 굽는 구간인데 딱 삼겹살을 팬에 올리는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네, 여기 그래서 프레임을 찾아서 시작점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끝점을 향해 가는데, 요것도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끝점을 네, 계속 굽는 거 나오고요. 보시면 구운 삼겹살을 이제 빼는 것까지, 네, 딱 여기 화면 전환 전까지 또 찾아서 끝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태깅 하는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상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보면은 작업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근데 확인을 하더라도 맞게 했네라고 쉽게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영상 요약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사람이 한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을 다시 봐도 틀린 거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시면 크래커 위에 여러 재료들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토마토 올리는 구간만 들어갔음에도 그냥 넘어가죠. 이제 보시면서 에이 설마 저렇게 써 하시는데 간혹 진짜 있습니다. 정말로 나 맞게 했네 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던 거죠. 다들 아마 학창 시절에 시험 보시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거 고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사소한 실수들로 인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요. 네, 보시면 제출 눌렀을 때 저렇게 나오죠. 낮은 정확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크래커 위에 재료들을 올리는 건데 방울토마토만 올렸구나, 이렇게 틀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 구간에 대해서 찾아주고서 크래커의 재료를 올리는 구간부터 시작점을 클릭하고 다시 제출을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출이 정상적으로 된 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데이터로 제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제출했는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그 오류 메시지를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영상도 수정 실습 시연인데 이것도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구간 밀가루에 채를 거르는 구간 이렇게 라벨링을 했고, 사실은 영상 요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두 번째 또 이제 비닐 덮는 구간 나오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각 구간마다 이게 외워야 되거나 기준이 까다롭거나 하진 않고요. 영상마다 구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매번 가이드라인을 잘 확인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 비닐을 덮는 구간 지금 찾는 거, 시작점 찾는 것부터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한번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을 잘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했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보기도 하고요. 보시면 비닐 덮는 구간, 그 다음에 이번 영상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닐로 덮고 랩으로 감싸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닐로만 싸고 지금 랩으로 감싸는 걸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쵸? 네, 보시면 여기까지를 끝으로 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뒤로 아예 결과 나오는 단계까지 가볼게요. 네, 보시면 제출했을 때 제출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제출했을 때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랩으로 감싸는 구간까지 나와야 되는데 비닐로만 감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랩으로 감싸는 것까지 잘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끝점을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비닐로만 감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랩으로 감싸는 구간까지 구간 정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좀 줄이고자, 강의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넘어가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랩으로 감싸는 구간이 딱 바뀌는 저기가 포함되도록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라벨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틀리는 걸 일부러 연출했다 보니까 진행하시다 보면 또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출을 눌렀을 때 나오는 저 코멘트를 기반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 방식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실습 또한 이 정도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건 실습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3개의 과제, 그러니까 수료를 위해서는 3개의 과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의 과제를 통과하면 프로젝트는 완료로 표시가 되고요. 준비된 나머지 과제는 과정 수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영상 구간 정제의 다양한 사례를 습득한다 되어 있죠. 바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요약은 클래스가 정말 영상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류 문구가 나오는구나를 잘 파악하셨다가 실제로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오류라고 발생이 되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채점이 되죠. 그래서 제출을 했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점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알림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를 반환해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례 항목은 미검출, 오검출, 낮은 정확도, 알람 메시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먼저 뜨죠. 오검출 1개 이렇게 나오면 관련돼서 검수 코멘트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알림 메시지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코멘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세한 것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시연 때 실습 시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를 이미 해소한 데이터들을 교육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식별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영상 이거 내가 아는 이 유튜버 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미 저작권적인 문제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해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다 해서 보류 버튼을 눌러버리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학습을 요약해 보면요. 실습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실습 과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 채점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오류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가 나오는데 영상 데이터 구간 정제의 경우에는 각 영상의 번호마다 나와 있는 클래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클래스들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업하다 보면 나는 맞게 작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코멘트를 잘 확인하셔서 이게 미검출인지 오검출인지 낮은 정확도 구간 중복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정확도로 나오면 프레임을 수정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영상 요약 프로젝트는 앞서 시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덜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좀 길이가 긴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구간 클래스 지정이라던가 구간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류 메시지나 코멘트를 잘 참고하셔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무난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자료 보시면 AI 허브의 개방 데이터, 그래서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작권 이슈 이런 것들을 해소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외에 가이드라인 문서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 탐구인 만큼 실습 관련해서 좀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습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로써 저희가 심화과정 첫 번째 프로젝트 탐구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영상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은 색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도 재밌게 고양이나 강아지도 보시고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라벨링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실습도 잘 해주셔서 다음 이제 실습 과정 수료와 다음에 있는 프로젝트 탐구 두 번째 이어가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